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아마 일상에서 접해보지 못했던 어떤 에너지 또 이야기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일단 이희문 씨의 완전한 팬이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까 앉아서 이 미녀라는 게 이 땅에서 토종으로 생성된 거잖아요. 민요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게 대중가요였겠죠. 예? 조선시대의 민요. 그때는 그게 가장 대중적인 노래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민요라는 별도의 국악 장르로서 불리고 있잖아요. 그런 음악이 오늘날 다시 화제가 되고 국제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주목받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한국적인 어떤 음악, 그것이 동시대인 전 세계인 모든 현대인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음악으로 거듭 우리 전통이 거듭나는 것으로 만들어준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희문 씨죠. 그것은 단순한 음악적인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패션 감각부터 새로운 트렌드한 것들, 그다음에 도저히 전통에서는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어떤 기이하고도 생경하고도 참신하고도 새로운 그런 어떤 패션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오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주인공 목소리는 좀 나중에 들어야 되거든요. 이희문 선생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이곳에 특별한 하루 오셔서 기분이 어떠세요? 예, 사실은 이 특별한 하루, 저 이희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박수. 아니 저는 사실 이 특별한 하루 섭외를 받고 사실 이제 원일 감독님이랑 이런 자리에서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것에 대한 약간 설렘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 장소가 충청도여가지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충청도 분들은 이게 좋으셔도 꼭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이렇게 박수 치시고 좋아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반응이 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많은 분들이 오신 우리 자축하면서 이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할 그런 시간을 드릴 것 같아요. 감독님 이거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특별한 애가 보여야 돼요. 네, 저는 아까 보니까는 이희문 씨는 소리꾼, 이제 꾼자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저는 예술 감독 이렇게 붙어 있어서 조금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꾼일 때도 있답니다. 연주도 하고요, 작곡도 하고 국악 방송에서 여시야문이라는 그런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하는 프로의 진행자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제가 아티스트가 아니라 아티스트를 대담하는 그런 역할로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가장 우리 음악계에서라고까지 크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전통 음악계에서는 확실하게 가장 뜨거운 그리고 요새 말로 가장 힙한 아이콘이 바로 이희문 씨신데요. 그러한 와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이희문이 제일 잘 나가 그리고 제일 새롭게 해 뭔가를 이런 평가들이 있고 사실 활동도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체감하실 수 있는지 요즘에 어떤 전통 또는 우리나라 음악계 안에서 본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남들의 시선 이런 것들 평가 이 와중에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한번. 근데 이제 제가 이 경기 소리를 가지고 또 민요를 가지고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뭐 이희문이라는 사람을 그래도 제일 많이 알게 해준 게 사실은 싱싱이라는 네, 국제적으로 팀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싱싱이라는 팀의 어떤 유튜브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아 이제 막 며칠 전에도 우연히 뭘 보다가 누가 이제 싱싱 팀의 어떤 음악이나 어떤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뭐 그냥 되게 듣던 거 그냥 조합해 놓은 것 같은데 별로 신선하지 않다 뭐 이런
그 댓글이 한 77개가 달린 거예요. 별로 새롭지 않은데 뭘 그렇게 그러니까 대단하게 반응하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싱싱을 반론들이? 살아가는 팬들이 예. 엄청난 반격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댓글의 수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본 횟수라 그러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사실 그런 식의 실감이지 사실은 저는 뭐 그러니까 비주얼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제가 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무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밖에 나가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사실은 저를 뭐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쇼리 씨랑 닮았다고 쇼리 씨를 오해하지 이문이라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없어요. 저는. 그런 어떤 영상 찍힌 영상으로는 댓글이나 이런 조회수 같은 경우는 뭔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네. 실제로 내가 사는 삶 안에서는 알아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네, 그렇게 뭐 느낄 만한 건 아니다. 예, 그게 좀 좋아요. 예, 그 싱싱은 여러분들 뭐 싱싱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고 아시겠지만 NPR에 출연해서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였나요? 네. 그게 이제 미국에서 하는 굉장히 사적인 어떤 공간에서 뭐 책방 같은 어떤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는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그 락스타, 팝스타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NPR 라이브. 거기에 이제 싱싱이 나가기도 어렵지만 싱싱이 어떻게 나가게 됐어요. 그 영상이 뭐 시작하자마자 220만을 넘고 조회수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싱싱은 아마 우리 민요를 락으로 포장해서 또는 그것을 편곡해서 세계에 내보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그것뿐 아니라 이문 씨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희문 프로젝트 맞나요? 예. 네. 본인의 컴퍼니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워낙 이희문 씨가 이제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계속 뭐가 나오시는 분이긴 한데 일본에서 영상을 공부를 하셨고요. 뮤직비디오 만드는 작업도 많이 참가를 했었고 조감독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엄청 감독이 되지 못한. 그렇지만 앞으로 감독의 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한국 남자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재즈 밴드 프렐류드하고 함께하는 그 레퍼토리들 한국 남자하고 함께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해외에 자주 가잖아요. 예, 올해부터 사실 나가게 됐고요. 네. 내년에 또 계속 뭔가 일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고 그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공통적인 것은 역시 우리 민요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많은 어떤 아이디어라 그럴까? 프로젝트라 그럴까?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흐름은 공통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요를 가지고 계속 새롭게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좀 민요를 계속 이렇게 새롭게 포장하고 새로운 기획이 생각나는 어떤 그러한 원천이라 할까요? 이유라 할까? 만남인 것 같아요. 새로운 만남, 사람과의 만남. 만남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새로운 어떤 예술 하시는 분, 같은 장르가 아닌 분들이나 어떤 새로운 분들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고 사실은 저는 그 안에서 계속 사실 전 전통만 해요. 네. 네, 민요도 전통 그대로를 부르고 네. 뭐 다르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만 저는 제가 이제 고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움직이면서도 소리를 한다는 거, 네. 춤을 추면서 좋아한다는 거. 춤을 좋아하세요? 네, 저는 아마 팔이 조금 더 길게 태어났으면 무용수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로 그 정도로 춤을 네, 어렸을 전 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와. 네,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무용수가 될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춤을 좋아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게 뭐 음악이 나오면은 뭐 네. 그렇게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그 국민학교 저희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 제가 6학년 때부터 좋아했었던 그 모 댄스 여가수가 있어가지고 그 여가수를 좋아하면서 이제 그녀의
백댄서가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열심히 춤을 추게 됐던 것 같아요. 한때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 봤는데 베이비복스 그 회사의 연예 기획사에서도 잠깐 예, 가수 데뷔를 준비했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예, 철없던 시절에 그런데 주제 파악 못하던 시절. 아니 아까 질문이 이제 계속 어떻게 이렇게 미녀를 가지고 계속 새롭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였는데 사실 이희문 씨가 보통 음악은 뭐 저는 5살부터 해서 뭐 뭘 했어요. 뭐 이렇게 가장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하잖아요. 근데 이희문 씨는 데뷔가 20대예요. 그렇죠. 20대 후반이죠. 거의 한 27살.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계를 미녀로 역대급으로 평정을 한 인물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미녀를 예, 아니 그거는 저는 사실 이제 어머님이 이제 경기 민요를 하셨던 명창 선생님이셨는데 그 시대 때는 그 소리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나 어떤 대접을 못 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랬었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들인데 딸도 아니고 아들인데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시키고 싶지 않아 그쵸. 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항상 늘 듣고 뭐 뱃속에서부터 다 듣고 자라온 거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건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희문 씨하고 한번 이 특별한 하루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전 미팅을 한번 했었을 때 그때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란 면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여기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 부모님을 배제하고 내라는 존재를 설정하기 힘들잖아요. 말도 안 되고. 그런데 특히 예술적 재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더구나 더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문 씨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냥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난 어느 날 기발한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와 기발한 기획으로 우리 전통민요를 완전히 새롭게 한 사람으로만 알았는데 깊은 소리 내력이 어머니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굉장히 크게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이희문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그 어머니를 빼놓고는 지금의 이희문 씨의 예술, 이 소리를 얘기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때 이희문 씨의 눈빛이나 이야기하는 모습이 거의 어머니에 대해서나 옛날 얘기를 할 때는 눈을 감고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여기서 좀 본질적이면서 노골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인에게 어머니란 존재 그리고 옛날에는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는 사회적 인식과 어떤 신분에 대한 처우나 그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고 어머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내시면서 하셨는데 아들만은 그런 것을 대우를 받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안 시키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버젓이 하고 계실 뿐더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민요의 가능성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 나이대별 어머니의 존재와 지금의 어머니에 대해서 좀 오신 분들에게 시원하게 또는 진실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사실 이제 젊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좀 이뻐요. 그리고 소리도 좀 잘했고 네, 네. 그래서 젊었을 때 굉장히 좀 잘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항상 이게 화장하고 무대 있고 이렇게 화려한 어머니 모습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에 항상 없을 걸 이제 걱정하면서 항상 어머님이 출타를 하시기 전에 화장대에서 화장을 할 때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었던 게 계속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화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출타하고 나시면 이제 뭐 어머니가 예전엔 텔레비도 많이 나오셨고 하니까 그걸 이제 녹화해뒀다가 이제 그걸 보고 그때는 이제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팬이었으니까 그래서 맨날 뭐 어머니 그 LP판을 전축에다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서 또 이제 그 흉내를 내야 되니까 또 어머니
한복을 치마 저고리를 찾아서 꺼내 입고 그것도 방문 잠그고 몰래. 왜냐면 이제 걸리면 또 혼나니까. 이거 하지 말라니까. 예, 약간 근데 다 알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제가 막 휘저어 놓으니까 그게 그대로 안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것 때문에 뭐 혼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하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예 그냥 따로 제 여자 한복을 맞춰줬었던 기억도 있어요. 네, 그 한국 남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획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촌에서 했던 그 깊은 사랑이란 제목에 이제 그게 이제 사랑방 할 때 사랑자죠. 근데 그게 동시에 그 중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랑방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깊은 사랑하면 우리가 아 깊은 곳에 사랑의 공간이 있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냥 듣기에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구나 누군가에 대한. 근데 그것이 동시에 이희문 씨가 갖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기획을 맞나요? 예, 사랑은 하는데 표현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무대 위에서만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깊은 사랑 시리즈를 제가 3년 전부터 해왔는데 이제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미녀 삼천리라는 제목이었는데 이제 그 미녀 삼천리라는 예전에 1968년도에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그 시대의 전국 8도의 미녀를 모아가지고 그 시대 때 가장 활동을 많이 했었던 여류 명창들을 통해서 그 음반이 그 녹음이 된 그런 음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음반을 들으면서 소리의 인생을 걸어왔었던 저희 어머니의 얘기를 제가 이제 어머니로 분해서 어머니 그 분장을 하고 작품이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은 우리 엄마 이야기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머니도 있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제일 많이 봤고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소리를 안 했으면 어머니가 소리를 하면서 무엇이 힘들었고 그랬던 걸 전혀 몰랐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소리를 하고 나서야 어머니가 어떤 일들을 당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민요의 역사, 그러니까 민요가 이 경기 소리라는 게 또 일제 시대 이후에 근대화를 거치면서 또 네. 도제식 교육으로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변모가 되고 변화가 되는 그 지점을 저는 저희 어머니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네. 예, 지금 이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시 민요에는 우리 역사의 근대의 모습과 조선 후기 그 더 향토 민요 쪽으로 가면 더 이제 들어가겠지만 역시 전문가들이 하는 전문 민요, 진짜 소리꾼들이 하는 민요에는 역시 그 전문적인 기교뿐 아니라 그 시대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항상 주고 받고 하는 건데 어떤 시대냐에 따라 우리 근대의 모습은 특히 일본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거든요. 싫어하지만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어떤 음악적인 요소들이 있죠. 문화적으로. 그 와중에 그런 것들을 이겨내시면서 또 민요를 지켜가시면서 이런 그 어머니의 모습들을 이해하시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도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때를 살아온 그 소리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소리하시는 것이 그냥 삶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살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예술이 됐고. 근데 저희는 먹고 살잖아요. 근데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그분들이 살려고 했었던 그 에너지를 저희가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연습을 하고 그래도 저희 어머니 같은 뭐 저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친구신데 예전에 소리를 했었던 그 생활들을 들어보면 거의 매일같이 일이 있었대요. 물론 네. 옛날에는 뭐 환갑집 공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근데 솔직히 지금 이런 저희가 서양식 극장에서 하는 관객을 놓고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제대로 하는 이런 공연과는 다르게 그 마당에서 멍석 깔아놓고 그 관객과 턱없이
그곳에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의 소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저희가 이기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은 저는 그래서 깊은 사랑이라는 시리즈를 제가 작은 소극장에서 그러니까 관객들과 이렇게 밀착돼서 소리를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저는 조금씩 예전 선생님들의 뭐랄까 발톱의 때라 그러죠. 그만큼이라도 좀 다가갈까라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네. 예. 제가 최근에 공연을 작년에 했었고요. 하면서 붙인 제목이 이제 장단 DNA라는 우리 음악의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장단인데 그것이 우리 피 속 안에 있다. 혈맥 안에 뛰고 있는 누구나 국악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그냥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장단 DNA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문 씨한테는 천성적인 민요 DNA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특히 제가 그날 사전 미팅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공연을 끝나고 장덕화 선생님이라고 장단 당대 최고의 장단을 치시던 특히 민요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그분 이상 치시는 분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을 공연 끝나고 이문 씨가 댁에 모셔다 드렸대요. 운전을 하고 선생님이 뒤에 타시면서. 근데 그 공연이 끝나고가 아니라 이문 씨 어떤 공연이 끝나고죠? 네, 어떤 그 얘기 좀. 이제 공연을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맨날 장오빠 불러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제 장오빠랑 장덕화 선생님을 장오빠, 장오빠. 그러는데 같이 우연히 공연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집에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보고 집에다 모셔다 드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아저씨라고 예전부터 불렀으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모셔다 드렸는데 이제 그 차 안에서 저한테 이제 깊은 사랑 아냐? 깊은 사랑에 대해서 들어봤냐? 예, 들어봤냐? 그래서 아니요, 깊은 사랑이 뭔데? 뭐 깊게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예전에는 그렇게 움집을 파가지고 땅 깊은 곳에다가 사랑방을 만들어서 옛날 노인 어르신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간혹 가다가 이제 거기 김영창들이 많았기 때문에 소리하는 소리꾼들을 거기 초청을 해가지고 소리를 원 없이 듣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깊은 사랑 간다. 예전에 그러면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새롭지 않으세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옛날에. 저도 그래서 그걸 얘기를 딱 듣고 사실은 저는 이 남도 소리에는 판소리라는 굉장한 특별한 양식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게 항상 저는 부러웠었어요. 근데 네. 이 경기 소리는 뭐 이렇게 특별한 양식이 없고 항상 그냥 발표회식으로 공연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컨템퍼러리 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네, 네. 뭔가 동시대적이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뭔가 컨셉을 가져야 되겠다. 이미 경기 소리 공연도 그러면서 컨셉을 계속 뭔가 찾고 이러는 와중이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소리가 어떤 상황에서 들어야 가장 좋으냐.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 방문화였고 네. 그리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낭만적인 로맨틱하고 뭔가 이렇게 풍류라 그러죠. 풍류 네, 사상에 네, 입각한.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리꾼을 몇 명 초청해서 집에 자기 방에서 혼자 여유롭게 듣는 이런 문화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깊은 사랑이라는 그 양식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이 경기 소리가 어떤 상황에서 들어야 가장 좋을까 또 이 시대에 맞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과 그런 거를 뭐 숙제처럼 했었던 작업 같아요. 네, 네. 깊은 사랑은 정말 낭만적인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뭔가 낭만과 예술을 즐겼던 선조들의 그 어떤 문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기서 소리를 했었을 네. 우리 예술인들 민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상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문 씨가 막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우연히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이희문 씨가 오늘 이렇게 오늘날 이런 훌륭한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우리 민요를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하게 전파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희문 씨에게 민요의 DNA를 전승해 주신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깜짝 이벤트로 여기 와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만 한번 좀 어머니 어디 있어? 이희문 씨 어머니 계시면 저기 계시네요. 네, 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키워주셔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네. 사실 제 공연도 되게 선별해서 오시거든요. 네, 근데 오늘 사실 원래는 어머니 친구분이랑 약속이 있었는데 네. 그게 취소가 되면서 옷을 입었으니까 어디 나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마침 따라 나오셨던 거예요. 근데 한눈에 이렇게 멀리서 봬도 너무 미인이시고 근데 너무 닮았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왜 지금 이 시점에 하필이면 어머님을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냐면 이제부터는 좀 이희문 씨의 개인적인 취향이랄까요? 어떤 이희문 씨의 문화? 왜 나는 이렇게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일단 복장부터 상상하기 힘든 선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무대에서 이희문 씨를 그 작년 여울악 페스티벌에 이제 싱싱을 초대해서 1시간 반 이상을 공연을 지켜보면서 제가 저분은 미쳤구나. 아니 자기가 하는 걸 저렇게 남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확 이렇게 빠져가지고 좋아할 수가 있을까? 스스로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 이런 모습을 제가 발견했는데 진짜 그러신 건지 그런 어떤 아니 근데 예. 이 공연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건 되게 축복인데 정말 그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사실 하고 싶어서 하게 됐는데 이제는 너무 할 자리가 많아졌어요, 사실은. 바빠졌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도 항상 그 무대에서 그러니까 배우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무대에서 진짜 즐겁지 않으면 그 관객이 즐겁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되면 거짓으로 막 좋은 척하고 이러면 그냥 그게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멤버들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 이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이라는 거는. 그래서 같이 하는 멤버들하고도 항상 잘 놀자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 예.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싱싱인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보기 힘들게 된 게 맞나요? 여기서 뭐 싱싱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일단은 뭐 짧게 대답해 주셔도 돼요. 네. 일단 그만두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다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가장 높은 지점에 올라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뭐 밴드가 원래 좀 한참 정상을 달리다가 해체하거나 같이 못할 때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 다시 같이 합쳐서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싱싱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마 조금 당분간 또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모습을 못 보여드릴 거거나 아마도 아주 못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희문 씨가 갖고 있는 이희문 컴퍼니는 많은 저런 민요를 가지고 또 거듭나는 재즈 밴드하고도 하거든요. 한국 남자 프렐리드하고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희문 씨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드렸냐면요. 이따가 저 뒤에 분장실에서 지금 깜짝 놀랄 분들이 나오셔서 잠시 후에 이희문 씨하고 함께 이제 공연을 펼쳐 보여드릴 거예요. 제 미천을 다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진짜 이 싱싱. 오늘 특별한 하루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질문은 이제 이렇게 싱싱 이후에 다양한 어떤 우리 민요로 하는 어떤 기획들이 있으세요? 아까 깊은 사랑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요. 어떤 기획들이 있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시는 건지 좀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기는 어떤 에너지고 아이디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면 이게 해보고 싶고 또 저 사람을 만나니까 또 이런 게 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에 계속 그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제가 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이 저는 뭔가 아이디어나 소재라고 하는 것들을 멀리서 찾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제 뭐랄까 저에게 결핍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제 자아의 결핍된 부분을 좀 이런 작업을 통해서 무대에서 저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아픔도 있고 이런 기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무대에서 이야기하면서 제 자신을 치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아직은 제 자신을 치유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 치유가 돼야 이제 다른 분들을 제가 치유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고 계시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네요. 본인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많은 새로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공연 양식이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흔한 말로 이희문 씨에게는 세 명의 여성 또는 과장된 말로는 세 명의 어머니가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우리 어머님 성함이 고주랑 너무 예쁘세요. 고주랑 그 명창님이시 어머니께 인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문 씨에게 어머님의 친구이자 지금 한국 그 경기 민요 인간문화재 57호를 이끌고 계시는 이춘희 선생님이 계신데 이춘희 선생님에게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스승님이 이춘희 선생님이시고 그분이 또 다른 어머니시다 스승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통의 길을 갔는데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거듭날 수 있고 눈치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아마 이러한 깨달음을 주신 분이 현대무용가이신 안은미 씨로 알고 있어요. 안은미 씨의 발이대기 신화를 갖고 있던 3부작에 이희문 씨가 캐스팅되면서 엄청난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나머지 두 명의 어머니라 할까요? 네.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이제 준비된 공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해야 되겠네요. 네, 괜찮아요. 아니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꾸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래하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저의 어머님은 사실 이춘희 선생님이신데 사실 이춘희 선생님을 제가 성인이 돼서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 친구 그 동문수학 가던 소리 친구로서 어렸을 때 되게 굉장히 그냥 재밌는 이모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말씀을 되게 재담 가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되게 재밌는 이모다. 그 집에 가면 참 재밌다. 재밌는 이모. 예, 그리고 또 딸이 있었어요. 네. 예, 지금 따님도 이제 민요를 하지만 저보다는 좀 어린 동생이었는데 맨날 이제 둘이 결혼시키자 나중에 이런 어머님들끼리?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대화를 오고 가고 한 그런 막역한 사이였는데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떤 공연장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미 제가 뮤직비디오 조감독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이제 같은 음악인데 뭔가 좀 전통 음악 쪽에도 그런 어떤 일거리가 없을까 해서 이제 어머니를 오랜만에 한번 따라서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이제 이제 이모죠. 그때는 이모랑 이렇게 셋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연을 보는데 이제 민요가 막 나오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흥얼흥얼 이렇게 따라 부르니까 선생님이 저 신기하셨나 봐요. 왜냐면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민요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흥얼흥얼거리니까 뭔가 제발아.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신기하셔서 너 소리 해보고 싶은 생각 없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한마디는 저한테 되게 제 인생에서 처음 들어보는 신기한 말이었던 거예요. 너 소리 해볼 생각 없니가? 예. 그러니까 주변에 저희 어머니 주변에 너무 많은 그런 소외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단 한 명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생경하면서 뭔가 이렇게 잔잔한 호수에 뭔가 이렇게 돌을 하나 탁 던졌는데 그게 파장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되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명의 호수에 퐁당하고 운명의 그랬더니 선생님 아니 네가 뭐 30이 넘었니 40이 넘었니 네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이준세 거. 목소리로.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생각 있으면 음. 찾아와 어. 이렇게 약간 이제 제 선생 쿨하니까 그랬는데 제가 진짜 간 거죠. 네. 그게 제가 안 오늘 갔으면 끝났을 텐데 제가 갔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옛날 생각을 하고 저희 어머니 시절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소리를 열심히 배워서 뭐 전수자가 되고 이수자가 되면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취미 생활로 하면 제격이겠다. 아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예. 시작을. 그러고 갔는데 그게 일이 그렇게 안 하루 되더라고요. 가고 이틀 가고.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가 어떤 경연 대회를 선생님이 한번 나가버려서 나갔는데 2등을 했어요. 네. 한 2개월인가 3개월을 한국만 죽자사자 연습해가지고 나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기분이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 귀 속에다 대고 소리꾼이 하나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근데 이제 소리하는 사람들도 대학을 나와야 된다. 요즘에 대학 안 나오면 말짱 안 된다. 들어오니까 이래가지고 갑자기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네. 자꾸만 흘러가기 시작했죠. 참 너무 저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저만 너무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그렇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어머니 나가시면 몰래 문 잠그고 어머니 분장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뭐 미녀 음반 걸어놓고 막 따라하던 그러한 생활을 하던데 어느 날 그냥 뭐 인사하러 어머니 친구 이모한테 갔는데 흥얼흥얼 따라하니까 너 소리 해볼 생각 있니? 그게 띵 하고 와서 이렇게 내 가슴에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빌리 엘리어트 보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얘가 오디션 보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왜 춤을 추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랬더니 그때부터 춤을 추는 순간 모든 걸 다 잊고 전기가 오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아마 그런 광경이 동시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것은 운명적인 그리고 그 DNA에 숨겨져 있던 어떤 혈맥을 뜨게 하는 그런 운명의 시작이었구나. 예. 자 안은미 선생님 얘기는 이 스타일과 관련돼 오늘날 이 이희문 씨의 스타일을 얘기할 때 안은미 선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안은미라는 그런 예술가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신 분도 있을 테니까 이 얘기는 이제 2부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제 이희문 선생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소리로 같이 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소개해 주실래요? 이제 뭘 우리가 듣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제가 솔로를 좀 하고요. 솔로를. 좀 이따 끊을게요. 야 그러면 박수로 우리 이희문 선생님 솔로를. 네. 아니 예 곡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 곡은 사실은 이제 제가 2013년도 12월에 올렸던 신작이에요. 제가 39살이 되던 해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면서 오더메이드 레파토리라 그래서 오더메이드라는 것은 기성복이 아닌
저한테 맞춰지는 그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든 뭐 무대든 그 모든 것이 저한테 맞춰지는 그런 레파토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처음 만든 것이 잡이라 그래서 저희는 그 경기 소리 중에 민요도 있지만 잡가라고 해서 이 전공자들에게만 지금은 전수되어지는 노래가 있어요. 감상용 음악인데요. 한 곡당 한 10분 내외 곡들이에요. 그래서 긴 소리인데 이게 멈춰지지 않고 한번 시작되면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들으시는 분들도 힘든. 근데 그 노래를 좀 저도 즐겁고 보는 사람들도 즐겁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하신 안은비 선생님한테 두들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만든 작품 중에 제가 그 공연에서 정말 대단한 작곡가 두 분을 초빙을 했어요. 왜냐면 이 곡이 12곡이라 12곡을 편곡하는데 한 분한테 다 하라 그러면 너무 한 가지 스타일만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장영규 씨, 이태원 씨, 그 싱싱의 멤버였던 그 두 분 음악 감독님한테 6곡씩 나눠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 중에 춘향전을 모티브로 한 그 곡이 6곡 있어요. 그 중에 소춘향가라는 곡을 이태원 씨가 음악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 또 그분이 이끌고 있는 음악동인 고물이라는 팀이 연주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뒤에 구음같이 사운드 퍼포밍을 판소리 하시는 소리 정말 잘하시는 정은혜 씨가 해주셨고 이제 산 달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오늘 같이 하시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스피커 안에 담아왔어요. 그분의 음성을. 그래서 오늘 같이 제가 그 반주에 맞춰서 라이브는 아닙니다만 오늘 그 연주되어 있는 MR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 MR을 사용해서 제가 소춘향가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침이 나올까봐 제가 정말 걱정이 되는데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춘향가 들려드릴게요. 춘향의 거동 바라보인 손으로 일광을 가리고 오른 손 높이 들어 저 건너 중림 보인다 대심어 우라고 솔심어 정자라 동편의 연정이요 서편의 우물이라 너방의 심의 고우 관
학종 선생유 긴 버들 휘느라 찍는 장송 광풍의 흥을 겨워 우주를 활춤을 준다. 살인문 난에 삽살이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면 곤히 지는 차집이 오니 황혼의 영영이 도란을 치고 가는 형상 사람의 간장을 다 놓이느냐. 너는 어연 계집마이 관대 나를 종종 속이느냐. 너는 어연 계집마이 관대 장부간 장을 다 녹이느냐. 녹음방초 승화시에 해는 어이 아니가노 오도 야월 달 밝은데 함은 어이 수이 간어이를 무정하다 도다. 비농 아니고 너로 타오는 눈물 받아
되면 배도 타고 가려하는 지쳐 동방 천리로다 바라를 보니 눈에 하마 와우. 야, 정말 멋지네요. 아, 힘들다. 너무 오래간만에. 저 뒤에서 그 예, 당시에 예. 안은미 선생님이 연출을 했었나 봐요. 예. 네. 정은혜 씨가 저 뒤에서. 예, 맞아요. 네. 유감 없이 이문이라는 아티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방금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상을 볼 때 사실은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그것을 제대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편견의 잣대를 들여대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얄팍한 어느 두께의 그런 지식을 들여대지 않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저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만 해도 되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아름다웠어요. 어떤 면에서 그랬냐면 이거 지금 라이브잖아요. 아니 전 동시에 막 겹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까 말씀했던 그 어린 아이가 소년이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어머니 흉내를 내보는 그 방에서 몸짓이 그게 지금 이렇게 나온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할 메시지가 뭔지도 생각이 났어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이따가 제가 사실은 네. 이 곡을 제가 하고 싶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곡인데 네 맞아요. 이 화면에 보셨지만 여기는 사실은 그 랩 스커트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어제 밤새. 어제? 예. 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곡을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 컨디션이 제가 이렇게 뭔가를 이 곡을 생각했을 때 구현해 내야 되는 어떤 비주얼이라든가 어떤 이런 환경이 딱 갖춰져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네. 안에서 되게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이게 스커트가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지금 뭔가 홀딱 벗고 있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 이게 춘향이가 이도령을 만나기 직전에 그 설레임이 담긴 노래인데 네. 춘향의 마음도 표현해야 되고 이도령의 마음도 표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두 가지 남녀의 그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돼서 제가 이 바지 위에다가 랩 스커트를 그때 아는 선생님이 입힌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요요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갓을 썼으니까 또 약간 네. 그건 또 어떤 남성의 이미지를 뜻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단 거는 이거는 무당의 또 이미지예요. 약간 무속적인 느낌도 예. 있고. 그래서 어떤 모든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 참 힘들었어요 지금. 지금 하시기에. 굉장히 그래도 요염해야 여러분 되는데 요염하지가 않잖아. 너무 요염하고 귀엽고 아름답죠, 맞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열연해 주신. 예. 네. 너무 이쁜 너무 이쁜 아티스트나 너무 훌륭한 아티스트나 너무 완벽한 꽃이나 너무 아름다운 동물을 보면 그냥 그저 바라보게 되잖아요. 제가 옆에서 그런 제 형국이었는데
그 안은미 선생님 얘기를 이제 우리가 아까 했었잖아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희문의 오늘날의 이 스타일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큰 그리고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안은미는 누구고 나는 그녀로부터 제 3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그녀로부터 어떠한 예술적인 영감과 영향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말씀해 주시죠. 빼놓으면 맴매따치 당하는 분이고요. 정말 제가 이춘희 선생님을 만나서 소리를 하게끔 됐지만 그 소리의 즐거움을 증폭시켜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제가 사실은 이춘희 선생님 만나서 소리를 한 4년 됐을 때쯤에 관둬야 되나? 라는 어떤 또 그 벽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살짝 피신시켜 주셨던 분이에요. 피신처였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저는 생긴 대로 이런 아이인데 그 제도적인 그 틀 안에 어떤 그 전통 계승 방식에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 제가 있으니까 너무 도드라지죠. 그리고 제 어머니가 고주랑이래.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크게 이렇게 확대되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 부담이 되기 시작했군요. 너무 부담스럽고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을 때 이제 지인 아는 분이 미술 평론가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은미 누나가 전통 소리하는 친구들을 찾고 있대. 작품 새로 할 건데 오디션 볼래? 근데 되게 생경하죠. 근데 그 전해에 제가 그 사사라는 어떤 아티스트가 하는 그 모다페라는 네네네. 공연을 했었어요. 모던 댄스 페스티벌로 예, 제일 예. 유명했던. 제롬 벨이라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저 그 작품 봤어요. 거기 일반 사람들을 막 무대에 올려서 이렇게 춤추게 하고 따라하게 하고 심지어 옷도 벗게 하고 막 이런. 저 옷은 안 벗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한국의 예술하는 다양한 장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겠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전통음악 하는 사람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그때 뭐 장영규 씨도 네, 네. 계시고 다 있었어요. 영화사 기획사 대표도 올라가고 제가 예, 뭐, 객석에 있었는데 그때. 네, 근데 양파 씨도 있었고 뭐 네, 네. 서주희 그 영국 배우 네.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거기 정말 대가 분들하고 그냥 같이 어울려가지고 했다가 이제 희문이라는 애가 있대 그래가지고 소리를 한대 뭐 잘하는지 몰라 근데 오디션을 한번 보게 할까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때 연남동에 있는 장영규 씨 집으로 갔어요. 네. 내 집 앞에 가서 띵동 눌렀는데 사람은 안 나오고 판소리하는 은혜 씨가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네. 이문 씨죠? 이러면서 예, 그럴 때 저 판소리하는 정은혜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근데 오디션 보러 오셨죠? 그랬더니 예, 그럴 때 안은미 선생님이 저기 모시고 오시래요. 그러면서 갔는데 노래방인 거예요. 노래방. 예. 아까 그 뮤직비디오에서 피아노에서 이렇게 부채질하던 여자가 정은혜 씨. 예. 그래서 노래방에 노래방으로 처음 오디션을 보는구나. 보러. 예.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노래를 다 해보래요. 그래서 안은미 씨가 딱 이렇게 앉아서 너니 이러면서 나 그래 해봐. 한 2시간 들었나 봐요. 제가 아는 모든 레퍼토리를 다 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노래만 부르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 오. 그래서 뭐 다 했죠. 와우. 네, 좀 민혜경 리사이트라 했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네요. 네. 네, 그 그러고 바로 붙었죠. 와. 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연습 과정에서 많이 뭐가 왔나요? 이렇게 깨지는 경험, 아니요. 새로운 저는 경험. 네. 그러면서도 굉장히 저랑은 섞일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한 7년을. 네. 그래서 어. 그냥 다만 신기했던 건 제가 뭘 하면 그냥 다 잘한다 그러고
칭찬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쪽에서는 혼만 났는데 예? 이쪽에서는 혼만 났는데 이쪽에서는 칭찬만 하니까 뭘 해도 칭찬을 하니까 이런 진짜 얘기가 있구나.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칭찬만 하니까 너무 너무 진짜 피신처럼 됐겠네요, 완벽하게. 피신처는 됐는데 너무 희한한 곳이었죠.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 근데 안은미 선생님이 헛소리를 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에서 잘 파악이 안 됐을 때 그냥 아, 굉장히 좀 뭔가 이게 정말 잘했나 봐요. 외계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만 했던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선생님이 하는 어떤 모든 말들을 이해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저는 아, 예, 예. 7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저는 항상 도망 다녔거든요. 선생님한테서. 그러니까 뒤풀이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공연을 해도 그러니까 술도 잘 좋아하진 않지만 그랬던 제가 이제 제 자신한테 뭔가 이렇게 계속 해도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항상 네, 그 모자란 자리인 것 같고. 같고. 예, 예. 이 뭐가 문제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안음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아, 다시. 너무 제가 하는 것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어중간하게 해. 넌 너무 네. 하려면 하든가 말려면 말든가 이게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이 무대라는 거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 작품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공연을 하면은 3천에서 5천 사이의 어떤 제작비가 들어갔다면 이 작품은 1억이 들어갔어요. 딱 발이 아니면 이 잡이라는 작품 아, 지금 예. 했었던 이 12곡을 편곡을 해야 되는 과정과 이 무대와 모든 것들이 1억이 들어갔는데 본인이 다 제작을 했군요. 아니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예, 그래서 그런 그런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들어보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돈을 쓰는 만큼 이게 나오는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예술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 뉴욕을 40이 넘어서 갔는데 처음 가봤는데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그 40인가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작품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유럽과는 다른 게 이 상업적인 어마어마한 투자구나. 시스템과 완벽하구나. 네, 규모가. 그걸 봤죠. 그러면서 안음 선생님 뉴욕에서 10년 있으셨잖아요. 네, 네. 선생님이 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홀딱 벗고 하는 게 낫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그게 센 거지. 네. 이도저도 아닌 거 하면은 그냥 뭐 남들하고 똑같이 가는. 그걸 안 것만 해도 대단하고 그걸 실천하게 써보니까 알았어요. 돈을 1억이라는 써보니까. 숫자가 내 돈도 아니지만 네. 그 어머니의 돈을 너무너무 힘들게 쓰면서 알았죠. 네. 요즘에 부지런히 아마 걷어들이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저는 집에서 많이 안 가져가는 걸로만 저 지금 효도하고 있어요. 네. 사실 한 예술가가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뭐 청소년들도 많을 거고 여러분 스스로도 고민을 하시겠죠.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젊은 애들한테도 뭔가를 대고자 기대하고 계실 텐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던가 안 하던가 딱 완전히 진짜 하는 것은 무엇인지라는 어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무대를 섰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런 큰 경험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7년이 지나서야 뭐 이해가 되고 이제 됐지만 그런 어떤 강력한 멘토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그런 영감을 주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에너자이저 같은 예. 분이세요. 저도 잘 아는 분이지만 언제나 만날 때마다 정말 확 깨져요. 저도. 나는 그러니까 안은미 씨를 만나면 안은미 씨는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내가 너무 뭔가 이렇게 많이 뒤집어 씌워져 있네.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분. 내가 뭐 이런 걸 언제 뒤집었었지?
예. 그래서 좀 더 진짜로 솔직해져야지만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자, 얘기를 이제 이따가 3부에서 얘기를 좀 제가 이 몇 분 한 10분까지 있나 봐요. 새 어머니에 대해서 저 시계 보이잖아요, 시계. 새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 일단 이희문 씨의 미래 여러 가지 또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여쭤보는데요. 오늘 또 특별한 분들이 아니 그중에 또 솔로가 하나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니 근데 잘라도 되고. 아니. 네, 막 이게 넘나들어도 되잖아요. 여기 얘기가 더 재밌죠. 아니야,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 노래? 네, 저는 닥치고 있을게요. 자, 본인이 한 곡 더 소개해 주시고 지금 준비돼 주신 엄청나신 5분이 지금 여기서 쑥 시스터스라고요. 그것도 네. 소개해 주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무대를 이문 씨에게 넘기겠습니다. 아니 제가 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한 곡이라도 더 하면 좋겠다라는 야근 생각을 했는데 이번 곡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선생님이 이 곡은 저 이춘희 선생님께서 이 곡은 너의 곡이다라고 지정해 주신 휘모리 잡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휘모리 잡가라 그래서 잡가 아까 들으셨지만 그거는 이제 긴 잡가라 그래서 좀 길게 부른다 해서 긴 작가고 이 휘모리 작가는 휘몰아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랩 같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랩은 사회 풍자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 상을 풍자했었던 그게 개화기 때 신진사대부를 비꼬는 어떤 내용이었다. 그래서 맹꽁이 타령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하세요. 음악 주세요. 이건 뭔가니 맹꽁이 타령이랬다. 저 건너 신진사집 시랑위에 청동 청정미 청차좁쌀이 시덕갑으로 똑제친 청동 청정미 청차좁쌀이냐 아니 시덕갑으로 똑제친 청동 청정미 박수 청차좁쌀이냐 아랫대 맹꽁이 5 우대 맹꽁이 5 통수금은 두 사이 오간수 다리 밑에 울고 놀던 맹꽁이가 5, 6월 장마에 떠나려는 흔나막 신짝을 선유배만 여겨 순풍에 돛을 달고 명기명창가게 기며 갖은 풍류질 당하고 배반이 낭자여 선유하는 맹꽁이 5 훈련원 너던 맹꽁이가 첫 남편을 이별하고 둘째 남편을 얻었더니 손톱이 길어 포청해 가고 셋째 남편을 얻었더니 6, 7월 장마통에 배춧잎에 쌓여 밟혀 죽었기로 백지 한 장 손에 들고 경무정으로 제돈 타러 가는 맹꽁이 5 맹꽁이 5 하면 소리 지르세요. 맹꽁이 5 어머 시집간지 대만의 씨앗을 보고 큰애미 첨년이 쌈질을 하다 원당자한테 꽁대를 맞고 한숨 지며 하는 말이 얘라 시집살이는 판 틀렸구나 치마 그늘 졸라매고 판짓거리를 뒤질머지고 시람 바람 꽁무니에 차고 고추나무에 목매러 가며 통곡하는 맹꽁이 5
그 중에 익살스럽고 논출지고 언변 좋고 신수 좋은 맹꽁이가 썩 나서며 하는 말이 얘 나서라 목매지 마라 내가 당연히 팔청춘이요 내가 방정호래비니 같이 살자고 손목을 잡아당겨 능청스럽게도 사정하는 맹꽁이다서 그리로 숭례문 박성 내달아 칠패 팔패 이문동 도적골 내거리 쪽다리 배다리 돌모로 끝을 썩 나서서 첫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미나리 노네 머리 풀어 산발하고 눈물 콧물 꼬져져 흘리고 방구 뽕 끼고 오줌 짤끔 싸고 두 다리를 퍼져버리고 오는 맹꽁이 중에 어느 맹꽁이 순맹꽁인가 그 중에 조용히 이제 조용히 하세요. 백수풍신 흩날린 점잖은 맹꽁이가 손잡 맹꽁이를 무릎에 앉히고 저리 가거라 박수. 자, 이리 오너라 배를 보자 아장아장 거니노라 빵끄두 서라 이 속을 보자 백만교태를 타부려라 도리도리 짝짝구 곤지곤지 잠자 신라답이 호롤 채롱 보는 맹꽁이가 순맹꽁인가 그만하세요. 감사합니다. 들리세요? 무슨 말 하는지? 네, 들려도 뭘 알겠어. 예, 맹꽁이 타령 들으셨고요. 다음 순서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땡땡이 아줌마들인데 제가 2012년도에 거침없이 얼씨구라는 공연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 그때 저에게 저를 되게 지지해줬던 가장 저를 뭐랄까 정성스럽게 따라주고 돌봐주셨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하고 제가 한 무대에 설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안 했었던 교만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 누굴까 뒤돌아보게 해주고 이분들을 그러면 나랑 같이 무대에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 스타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치마도 자르고 땡땡이도 입혔어요. 그때 너무 귀엽더라고. 그런 쑥 시스터즈 여러분들인데 자 그냥 안 나오니까 쑥 하면 시스터즈 하면 나와요. 자 연습해 볼게. 쑥! 시스터즈! 너무 작아서 안 나온다. 쑥! 시스터즈! 예, 요렇게 하면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쑥! 나오세요.
자, 갈아입느라고 숨차 죽는 줄 알았네. 선생님 나오세요. 아유 벗으니까 시원해 죽겠네. 뭐가 더 남아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있는데 좀 이따 할 거야. 있는데 좀 이따 하신답니다. 그 제가 질문을 계속 하는 것도 이제 뭐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질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준비하시고요. 질문이 있는데 여기. 미리 받은 질문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골라 잡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한 몇백 개 와 있는데 장르 확대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장르 확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이 소리를 가지고 경기 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를 사실은 만드는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게 연기예요. 말을 가지고 한. 예, 원래 이제 그 남도 소리 판소리 하시는 분들은 이 텍스트 자체가 이제 서사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항상 무대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소리도 하시고 이랬다면 이 경기 소리 같은 경우는 민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본 거는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했던 민요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없고 그냥 항상 이렇게 노래만 예쁘게 하시고 내려오시고 이런 모습밖에 못 봐서. 근데 이제 모든 전통 음악에 이렇게 뿌리가 되는 게 이게 무속 음악이다 보니까 이 서울 곳에 제가 한 예전에 2년 동안 심취하면서 보니까 그 굿 속에 있는 그 제담이라는 서울 그 토리의 제담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을 연극적으로 좀 예, 개발해서. 그래서 또 이제 뭐 남 얘기는 못 하니까 또 제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예, 그냥 저만의 스타일의 어떤 그런 연기, 그러니까 전통, 그러니까 정통 연기 그 자분들이 하시는 그런 연기는 저는 사실 못 하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연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 스타일의 또 그런 게 뭐 있지 않을까 잘 생각을 준비를 했어요. 해서 본인 스타일을 예, 확실하게 예, 밀어붙이시면 예.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한데 네. 그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 이게 지금 이희문 씨가 이희문 컴퍼니를 만들었거든요. 이희문 컴퍼니로 여러 가지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때로는 어떤 일 전체를 맡아서 본인이 연출을 하면서 전체 디렉팅을 하는 이런 일들도 하신단 말이에요. 컴퍼니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엔터테인먼트화 시킨다는 거죠. 우리 전통을. 그리고 민요를 기반으로 한 이런 것으로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계세요. 네. 이제 이것이 더 많은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막연할 수도 있고 구체적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좀 즉흥적이에요. 네, 저도 그래요.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뭐 사랑도 사실 교통사고처럼 만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냥 항상 계획은 없는데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고 근데 그게 그 하고 싶은 것들이 보면 그 시대의 흐름과 뭔가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탁월한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본인의 취향과 초이스죠. 그러니까 내가 뭘 골라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아까 만나면서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예기치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지점들 그리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것은 동시에 좀 더 어떤 예술적인 취향으로 말하면 스타일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내 스타일이 있다. 내 스타일 안에서 확실하게 하면은 관객들하고 만나는 지점이 생긴다는 것을 완전히 느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희문 컴퍼니가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연극 같이 굿을 연극화 시키는 작업을 할 거고 이것을 뭐 음반이나 좀 더 대중적인 방식으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예, 일단 음반은
일단 깊은 사랑 시리즈가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음반을 지금 녹음을 이번 겨울에 하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근데 뭔가 깊은 사랑의 느낌과 맞게 좀 LP 음반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어차피 사지 않으시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예쁘게 예쁘게 네. 패키지를 기념이 되게 간단히 그렇죠. 포장하는 항상 저는 분들은 기록용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체성을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어떤 면이 있다 보니까 한국판 헤드윅 같은 걸 좀 만들어봐. 헤드윅 뮤지컬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뭐 헤드윅은 이미 잘하시는 분이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제 나름대로의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또 그런 이야기가 될지 뭐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 어머님을 주제로 해가지고 했었던 그 민요의 아카이브 형식이었던 민요 삼천리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좀 더 극대화시켜도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어요. 네. 우리 보통 그러니까 심리학을 할 때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이 그 융의 심리학이 있어요. 근데 융에서는 이렇게 남성 안에 있는 여성, 아니마, 아니무스, 여성 안에 있는 남성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 두 가지. 근데 아까 이제 워낙 내가 다중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금방 이렇게 여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보통 때는 남성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게 왔다 갔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쉽게 이렇게 전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일적인 면에서는 좀 되게 오너 기질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오너 어떤, 기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듀서 분이 네. 그러더라고요. 김우 씨 상남자야 일하는 거 보면. 상남자. 그래서 내가 네 이렇게. 근데 네. 이제 일하는 스타일이나 어떤 배포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 점이 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저희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예, 상남자로서는. 상남자셨어요. 네. 제가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한량이셨고, 예술하는 분들, 경기민요 하시는 분들 많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엄마를 만났지만, 예,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역시 그런 다중적인 본인이 이렇게 기질을 네. 가지고 계시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이제 제일 오늘 와닿던 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에 있다고 이문희 씨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공연을 해가면서 치유하고 있고, 그것이 관객들의 치유까지 갈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실은 모든 예술가들이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어떤 예술 작품을 보러 오는 관객들도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그런 공간에 오늘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문 씨가 지금 해나가시는 여러 가지 그 본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소리, 그다음에 문화, 기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전통의 어떤 아이콘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인물이고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 시대하고 너무나 탁월하게 잘 맞고 있고, 전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모 씨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는 확실하게 더 끝까지 밀어붙여서 나가시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시간에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전통이라는 단어의 그 말의 뜻은, 전통은 가장 트렌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트렌디하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야 된다. 예. 왜냐, 제가 하고 있는 지금의 것이 100년 후에 이것이 좋았다면 그들이 해서 이걸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이어야 하니까 가장 트렌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일종의 사명감까지 갖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전통이라는 뭘까?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전통 음악을 한다고 하고, 전통인인데 너 왜 그래? 뭐 파격적이야 돼. 근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자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깊은 사랑 하면서도 제가 두 번째 시리즈가 남자 소리꾼에 대한 거를 이야기한 거였었어요. 근데 이 여성이 민요를 하기 이전에 남자가 소리를 먼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의 그 선생님들처럼 소리를 했느냐? 아니더라고요. 예술은, 음악은 자유가 있었어요. 네. 그분들이 만드셨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홍대 인디 밴드처럼 네.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즐겁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뭐 틀이 없던 거예요. 자기 좋아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거기서 힘을 전 더 얻었어요. 네. 내가 하는 게 맞구나. 네. 내 멋대로 하는 게. 네. 네. 어떤 내 멋대로 하는 게 맞구나. 여기서 너무 자유로운 발견, 지점이 느껴지고요. 너무 멋있어요. 옆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멋있는데 그 제가 그러면서 동시에 질문이 이런 게 생각. 이런 소품은 본인이 다 골라요? 안경하고 그렇죠. 이게 발품 팔아서 일일이 다 다 다녀요. 발품 팔아서 다 돌아다니면서 그럼요.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는 아까 숙시스터즈 분들 의상도 제가 다 동대문 가서 원단 따서 그러니까 이제 바느질 집에 맡기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네. 극대화를 창출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돈이 많이 들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일단 저랑 같이 하는 분들이라서 제 스타일로 하길 원하는데 그거를 너무 강요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 시키려다 보니까 네. 제가 발품을 팔아야죠. 예, 이제 관객분들한테 질문 넘기겠는데요. 오늘 얘기를 이문 씨 제가 느낀 거 세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세 명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진짜 어머니인 고주랑 이분에게 모든 것을 물려받았고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그 DNA를 물려받았고 나에게 정말 가르침을 주셨던 이춘희 선생님 인간문화재가 계시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접견을 넘나들 수 있는 안은미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전통이야말로 가장 파격적으로 가장 트렌디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고요. 중간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나는 지금도 내가 하는 것을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다. 이런 말들이 오늘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이문 아티스트에게 여러분 안타깝기도 해요. 사실 저는 이런 분을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없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순간이 오실 것 같으세요? 절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나시는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문 씨의 음성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마이크를 아마 저 가운데요.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죠, 선생님? 네. 그 제가 최근에 본인 소개 간단하게 그럴까요? 네, 저도 천안에서 음악을 하고 있건 청년입니다. 28살. 최근에 유튜브로 타니데스크 라이브 최근에 싱싱싱 밴드 보고 새벽에 열등감도 들고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드렸었어요. 그 너무 소름 돋고 열등감 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싱싱밴드가 또 안 한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네. 질문이 우리 선생님이 만약에 죽을 때까지 한 감독의 영화만 보셔야 하면 어떤 영화 감독을 고르실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사모하는 감독은 버드맨을 만든 감독이에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기억이 이냐라투. 예. 네, 재밌게 보셨어요? 예. 버드맨. 그리고 그런 영화를 꼭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 감독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 레버넌트도 만들었죠. 그걸 아카데미 영화상도. 근데 기억나요. 저 메시지 주신 거 기억해요. 정말요? 예. 대답은 안 하셨잖아요. 아니 저 했는데요. 했어요? 예, 저 다 해요. 네. 또 다른 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에서 왔고요. 네, 저도 그 타이니데스크 싱싱 영상을 보고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저도 이렇게 음악을 싱어송라이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아까 살짝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렇게 갓에 달린 게 이렇게 무당을 이야기한 거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상에도 이렇게 좀 무당 의상을 입으시고 하는 그런 게 보였고 또 어떤 작품에서도 무당 모티브를 풀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음악이라는 게 그 뿌리가 무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어떤 의미를 담아서 풀어내시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좀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런 무속인으로서도 어떤 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시는 건지 좀 그런 점에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전통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무속인들을 무서워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선입견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 전통 음악을 배우면서 뗄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악, 그러니까는 그거를 어떤 뭔가 이렇게 종교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원래 종교적인 것도 아닌데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예술적인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비가 오면 좋겠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기우제를 지내던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무당의 역할이었는데 그러면서 필요한 게 음악이었고 그러면서 그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굿이었던 거죠. 굿은 페스티벌이에요. 말하자면 그 페스티벌을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 굿이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굿을 연출하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어유 많으신데? 네. 두 분 다 받을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하는 사람인데요. 그 싱싱을 처음에 연남동의 어떤 작은 클럽에서 공연을 봤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명 깊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20대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20대를 보내셨는지 궁금해서 20대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가고 있죠. 아니에요? 짧은 것 같아요. 오, 저랑 다르네. 저는 굉장히 길게 느꼈는데 저는 굉장히 뭐를 해야 될지 계속 방황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20대 중에서 제가 일본에서 유학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3년. 근데 그 시간은 저한테 가장 인생에서 열심히 살았었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고 그 전까지는 항상 클럽에서 춤을 추고 친구들과 놀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노는 것도 진짜 그 놀이가 있으면 그 바닥을 좀 봐야 되는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우물을 좀 파는 스타일이죠. 대신에 여러 가지 것을 못해요. 멀티가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놀았고 그래서 원 없이 놀아서 지금은 집에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를 만들고 있는 26살 박유진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신만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시고 자신의 특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스타일이라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한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거를 느끼신 적이 있는지, 뭐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쵸. 그런 어떤 비주얼에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걱정을 하게 돼요.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소리에 대한 어떤 그 소재라 그럴까 재료들은 다른 분들이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서 그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려고요. 예. 비주얼은 제가 더 공부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할게요. 제가 마무리 하려니까 이상하긴 하니까 그 여러분도 오늘 특별한 하루라는 제목으로 저는 정말 이렇게 이런 예술가들을 만나는 게 예술을 하지 않는 우리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경험, 생경한 것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판단하지 않고 일단 계속 지켜보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좀 섬세한 결 같은 게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는 저는 섬세한 감각을 키워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섬세한 것이 키워지면 우리 그 섬세함을 죽이는 게 뭔지 폭력이 뭔지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섬세한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이희문 씨처럼 본인이 고백했듯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고 거기서 자유로움을 찾고 있고 그것이 우리 전통을 가장 트렌디하게 이렇게 이끄는 것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이희문 씨를 보면서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자기 길을 가는 자유로운 예술가의 아이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순간들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오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음악 거대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기 길을 묵묵하게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물려받은 DNA를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끝까지 멋있게 보여주시는 이희문 씨를 모두 지켜보기로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쑥 시스터스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놈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선생님. 오케이. 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네. 넘길게요. 마지막 곡 지금 1분 넘어갔어. 자, 남봉가 보내드리고 끝내서 왜냐면 놈놈이 왔는데 못 나왔어요 지금. 마지막 곡만 들으시고 가세요. 남봉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넘어간다 자주 하는 남봉가 호를 넘어간다 에야 어야 너야 어야 어러럼 마디어라 내 사랑아 예 좋아요? 밀쭉 잡아당길 줄만 알았지 이 생사나 죽는 줄 왜 몰라줍니까 에야 어야 너야 어야 어러러 마디어라 내 사랑 yeah. 미안해 너무 오래 기다렸지 얘들아 예. 물속에 잠긴 달은 잡힐 듯 말 듯한데 정든님
하나님의 심중은 알 듯도 하고 모르겠네. 에야 어야 너야 어야 어러러마 디어라 내 사랑. 아니 여기 너무 멀어. 이렇게 머리 색깔이 똑같아. 입니다. 예. 사랑 사랑아 네가 놀던 사랑아 하나는 동서 안고서 단둘이 놀던 사랑아 에야 어야 너야 어야 어러러마 디어라 내 사랑아 에야 어야 너야 어야 어러러마 디어라 내 사랑아 에야 어야 너야 어야 어러러마 디어라 내 사랑아.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았죠? 그래도 재밌었죠? 감사합니다. 노노한테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